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뀐 정권에게 어떻게 충성할까를 중심으로 고민했다고 하면 이젠 우리가 권력 그 자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전엔 안대희라는 검사를 두고 우리가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꿈을 한번 꿔보다가 그때는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두고 이걸 이제 소위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죠. 실제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되는 얘기입니다. 대호 프로젝트. 큰 호랑이. 대호 프로젝트라고 해서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권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2022년 대선에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쳤던 어떤 장본인인 적폐 개혁의 최선봉장, 윤석열의 대권 도전.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은, 야, 우리 언제까지 개혁을 하고 있을 거냐고 말씀하시지만, 이 검찰을 주저앉히고 나면요.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10년 정도 기간이 걸쳐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분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계속 그 개혁을 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를 척결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이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최선의 과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었죠. 바로 그 직후에 추 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역대 두 번째 감찰입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위엔 총리의 하명 사안이 된 만큼 그냥 둘 수 없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관련해 의견 제시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추 장관의 메시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먼저 감찰을 통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 의견을 내달라는 추 장관의 지시 또는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과 당시 대검의 대응 입장문 발표 등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 제시 거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만 처음 보신 자료 화면은 지난달 초죠. 김용민 TV의 정치부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성회 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범보수, 조중동 등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범보수의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대호 프로젝트가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뉴스는 어제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서 뒤에 보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저께죠.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카톡 내용을 어느 방송사에서 카메라 앵글로 잡아서 보도한 내용을 보도한 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 악마를 보았다는, 어제 9시 뉴스를 보고서, 정확하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이 카톡을 보내는 장면을, 뉴스를 보고서 제가 이 소름이 온몸에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잠깐 여러분 자료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너 뭐야 도대체? 복수가 잔인해질수록 희열을 느끼는 남자도 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남자와 마음을 잃어버린 살인마. 복수가 진행될수록 두 남자의 광기가 충돌합니다. 극한으로 달리는 강렬한 복수극.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재밌네. 어디 한번 해보지 뭐. 악마를 보았답니다. 방금 보신 영화는 2010년 김지훈 감독,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그 최민식이죠.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연쇄 살인범이 최민식이 이병헌의 약혼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국정원 특수요원이었던 이병헌은 최민식을 바로 죽이지 않고서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그렇게 갖고 놀면서 최민식을 갖고 놀면서 종국에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주연의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실사판 악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제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뒤에 보시는 이 카톡을 보내는 장면을 보고서 왜 제가 소름이 쫙 돋았느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2년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1년 7월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희생물 삼아서 자신의 대권 가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서 자신의 대권 가도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윤석열과 그 한동훈, 박찬호로 대변되어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작거리에 쇠사슬에 걸려있는 호랑이를 이끌고 가면서 자신의 홍보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방상훈과 그 중앙일보 홍석현이 거기에서 이제 또 양옆에서 피에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신을 홍보하면서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제가 이 눈빛을 보고서 잠깐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법무부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무부 직원들 그리고 검찰청에서 나왔던 한동훈 그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대검찰청에서 나온 그 직원들한테 박수를 유도하면서 이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이 웃음에서 제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이 웃음에서 느꼈던 저의 이제 본능적인 싸움꾼들은 싸움꾼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취임식에서 박수를 유도하시면서 단원보살님처럼 웃는 이 모습에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9시 뉴스를 보기 전까지 저는 이 웃음의 의미를 몰랐는데 9시 뉴스, 이 카톡을 보내는 장면을 보도한 뉴스를 보는 순간 이 웃음을 보고서 이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은 대호 프로젝트를 작동하고 있는 이 호랑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서 내년 7월 달까지 자신의 대권, 때때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박찬호, 아직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윤석열, 그리고 검찰총장과 범보수, 이 조중동에게 갖고 놀면서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권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이 윤석열과 이 윤석열 사단, 그리고 조중동을 어떻게 요리하면서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키는지 흥미진진한, 이러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 흥미진진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여러분, 내년 7월 달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호랑이는 그 가죽이 벗겨진 채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은 그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여러분들 앞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